우리 양지마을이 재건축을 반드시 해야만 하는 7가지 이유에 대해서 한양 2단지 최충림 회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양지한양 2단지 입대 회장 겸 통합 대변인 공동위원장인 최충림입니다. 저는 오늘 이제 제가 맡은 주제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저희가 이제 선도지구가 돼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저희가 잠깐 간략히 소개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성남시 시청도 들어갔다 오고 성남시 의회, 그다음에 이제 이런 여러분들을 만나봤는데요. 분당 지역이 상당히 과열돼가지고 무려 한 18개 단지 정도 마을이 아마 신청을 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남시 입장에서는 굉장히 과열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기준을 좀 상당히 까다롭게 만든다는 그런 이야기를 담당 과장이 하시더라고요. 저기 목차는 이렇게 7가지가 우리 Q&A 방식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목차 시간상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특별법이 아닌 기존 도정법으로 하면 안 되는지 재건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노후도시 특별법이 이제 최근에 이제 개정이 됐는데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기존의 이제 도정법으로는 안전진단을 제일 먼저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아시겠지만 기간도 3년에서 5년 정도 걸리고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리고 아파트 최소 40년 이상 돼야지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앞으로 제가 그냥 이건 약칭으로 특별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법에 의해서 안전진단이 면제나 또 완화가 되는데 그 조건은 이제 공공기업을 좀 이제 한다는 조건에서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용적률이나 용도지역 종상향 조정이 가능한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이제 보통 300%로 되어 있는데요. 이 특별법에 의해서 150% 정도를 올려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450까지 되는데 450% 지으면 너무 가밀해서 굉장히 생활환경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이제 성남시가 2월 20일 발표되는 용적률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용적률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재건축 보통 이제 도정법으로 하면 기부 체납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는 이제 특별법에서는 이제 공공기여라는 이름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일정 개발 이익을 이제 세금식으로 내놔야 되는데 그게 이제 도정법에 비해서 특별법이 훨씬 유리하다. 저희가 해석하기로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정법상 아시겠지만 강남의 음마아파트가 지금 27년째 재건축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도정법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합 설립 전에 5년, 설립하고 최소 5년, 10년이 기본적으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저희는 재건축을 하게 되면 정부에서 지금 공약하는 게 뭐냐면 2027년에 시공을 착공을 하겠다는 거예요. 2027년에 착공을 하겠다. 올해가 2024년이거든요. 굉장히 지금 정부에서 국토부에서 일정 제시한 게 굉장히 제가 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겠다는 의지가 강합니다. 그래서 이건 또 아시겠지만 특별법은 정부만의 의지가 아니고 여와 야가 서로 합의해서 통과한 법률이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이런 저희가 아주 좋은 기회가 저희한테 찾아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정법상 자금 조달은 조합에서 하거나 또는 시공사 보증으로 좀 하는데요. 그 경우는 이자가 상당히 비쌉니다. 자금 조달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특별법으로 하게 되면 주택 도시보증공사, 소위 허그라고 하는데요. 허그의 보증을 받아서 하면 조달 금리가 좀 낮아질 수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지마을은 솔직히 아시겠지만 뒤에가 설명하겠지만 지분이 너무 복잡하게 돼 있어가지고 30년 전에 공무원들이 등기공무원들이 아마 너무 과로해가지고 제대로 일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심지어 한 집원에 5개 단지가 소유권이 겹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푸는 게 또 소송을 해야 되는데 소송이 무한정 시간이 걸릴 거다,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통합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아서 지분 공유 문제가 여러 가지 있는데요. 그런 문제는 저희가 감정평가로 해결할 여러 가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협의해서 통합재건축단지에서 해결할 생각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두 번째는 선도지구가 왜 돼야 되나요? 선도지구가 돼야 될 이유가 뭘까요? 재건축 천천히 하면 안 되나요? 이런 분들 의외로 있으십니다. 반대하시는 분들 계시고 충분히 저도 뭐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뭐 여기 집 수리해가지고 상태가 좋은 집들도 있고요. 또 뭐 깨끗하게 또 많은 돈을 들여 수리했는데 왜 갑자기 집을 부시고 새로 짓느냐? 거기서 반론이 있을 수 있지만 선도지구의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첫째 이제 노후개식 도시 우리 분당에 98,000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계획은 10%씩 하겠다는 거거든요. 10%. 그러면 이제 8,000가구씩 9,800가구씩 하겠다는 건데 이게 이제 뭐 3년 주기로 10%씩 선순환식으로 재건축을 한다면 대략 한 20년에서 30년이 걸릴 거로 저희가 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하면 30년 지나면 지금 우리가 30년 됐거든요. 그럼 60년이 되는 겁니다. 아파트가. 상가 아파트가 60년 되면 지금 우리 양지마을에도 이제 뭐 한양도 있고 여러 단지들이 많지만 노후화가 심해서 벌써 누수도 문제가 있고 최근에 대명산과 정전 사태도 있었고 전체 정전도 됐었고 많은 단지에서 누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상당히 우리가 선도지가 안 되면 열악한 주거 환경이 될 거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재건축 시점을 늦춘다 하더라도 공사비가 지금 요즘 뭐 뉴스 보면 아시겠지만 평당 1,300만 원까지 지금 공사비가 올랐습니다. 아파트 평당 건축비가. 그래서 떨어질 일은 없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만약에 올해 저희가 떨어지고 다른 단지가 지금 8,000에서 1.5배까지 되니까 12,000가구까지 최대할 수 있거든요. 그럼 12,000가구의 최대로 재건축을 하면 아마 새 아파트가 16,000가구 정도 생길 겁니다. 그러면 우리 옆 동네에 16,000가구가 새 아파트가 생겼을 때 양지마을이 지금 분당의 랜드마크잖아요. 사실 제일 집값도 비싸고 제일 살기 좋습니다. 근데 그 지위가 제가 봐서는 사라질 거다. 그리고 일종의 가격도 떨어질 거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저희가 이제 만약에 선주가 안 되면 집값도 떨어지는 여러 부작용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로 선도지구가 되면 정부에서 이건 정부와 지자체가 아주 역점을 둬서 여야가 합의해서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아마 맞춤형 여러 가지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타로 선도지구가 돼서 그런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차피 12,000가구 공사를 시작하면요. 분당은 솔직히 공사판이 될 겁니다. 공사 시작하면. 많은 환경이 악화될 겁니다. 먼지도 많이 나고 교통도 막히고 그래서 그럴 바에는 제일 먼저 하는 게 좋다고 저희는 생각하거든요. 예.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장은 요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선도지구로 선정되기 위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아까 우리 이병남 회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국토부에서 일기 신도시 기준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60점,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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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점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가 3번, 4번은 거의 만점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3번, 4번은 저희가 상당히 이제 성남시청도 가니까 4번은 20점 받는 걸로 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3번이 정성적 평가로 저희가 이제 표시를 했는데 성남시 담당 과장 이야기는 저거를 정량으로 바꾸겠다. 자기는 정성을 없애겠다는 거예요. 성남시청에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말이 많을 수 있으니까 숫자로 만들어서 시비거리를 없애겠다는 거예요. 책임지지 않겠다. 그래서 아마 발표가 어떻게 날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할 거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번에 정비환경개선에서 주차 대수 문제는요. 우리 집 질 때 건축법에 따라서 주차 대수를 다 의무적으로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와서 재건축을 하는데 주차 대수가 작을수록 점수를 10점 주고 저희 같이 대중대형 펼 수 있는 데는 점수가 2점밖에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성남시하고 성남시 의회에 가서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김은혜 의원님께도 말씀드렸고 이건 말이 안 된다. 우리 양지마을 같은 경우는 한양 1, 2단지가 피신국으로 졌고 그에 따라서 많은 누수 문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단지도 물새는 건 마찬가지일 텐데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니까 담당 과장님 말씀은 경과년도 그러니까 집을 짓지 몇 년이 됐냐를 좀 점수를 어떻게 할지 고민 중이다. 그러니까 저희는 30년이 넘었잖아요. 근데 일부 단지는 지금 30년 안 된 단지들이 많습니다. 18개 신청하려는 단지 중에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직 발표가 나봐야 알겠지만 요거 2번은 좀 개선이 될 것 같고요. 1번의 주민등록 여부는 저희가 이제 95% 받아야 만점인데 사실 95% 받는 건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제가 직접 발로 뛰어보니까 반대하는 분도 계시고요. 그 다음에 연락 안 되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든 최선을 다해봐야 되는데 저희 이제 양산항 2단지가 지금 92.5% 받았거든요. 근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더 이상 받기가. 그래서 저분이 이제 저희가 만점을 받아야 되는데 그 문제는 뭐 좀 열심히 하면 되는데 문제는 그 상가가 저희가 470개 있거든요. 그 상가가 있는데 상가를 전체 동의에 넣을 거냐 말 거냐가 이제 성남시 가서 이제 담당하자고 협의를 하니까 하는 말이 국토부에 보면은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따지겠다고 이제 돼 있어요. 근데 자기가 봐서는 토지 등 소유자의 상가로 들어가는 거 아니냐. 자기 뭐 확정된 건 아니지만 그런 의견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상당히 중요한 게 상가가 사실 뭐 95% 동의받기 어렵거든요. 보통 상가는 50%가 더 많이 가는데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좀 상가는 전체 동의에서 빼달라고 관계 요로에 여러 군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안 나왔고요. 발표가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5번은 그냥 뭐 5점 이제 어떤 해박을 하면 5점 준다는 건데 그거는 아직 기준이 안 나왔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보시면 아까 제가 설명한 거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선도지구 주민등록이 가장 중요하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저희가 열심히 하면 되는데요. 문제는 기선제압이 중요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6월 20일 발표가 딱 났어요. 근데 저희 단지가 저희 양지마을이 동의율을 일시에 뭐 70% 80%에 올려놓으면 언론에 스포트라이트 받을 거고 성남시, 경기도, 뭐 국토부에 다 이게 다 알려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주목받는 단지가 양지마을이 되고 유리한 고지를 점유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정식동의서가 나오면 가능한 한 빨리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용역업체를 쓰면 건당 뭐 상당 금액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돈이 한 3억에서 5억 정도 예산이 이제 들어가는데요. 저희가 직접 빠른 시간 내면 그 비용이 상당 금액 절약된다.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좀 소유자들이 이제 카톡방을 하나를 지금 운영 중에 있는데 그거를 한 3개 정도까지 확대를 할 거고요. 그래서 모든 분이 가입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재건축 이 특별법이 속도가 너무 빨라서 많은 정보가 있는데 전달할 방법이 없어요. 아날로그는 전달이 안 됩니다. 그래서 디지털로 온라인으로 그때그때 소식이 있으면 저희가 전달하기 위해서는 저런 그 카톡방에 들어오셔서 동호수하고 실명 자기 이름 써서 거기다 이제 가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저희가 이제 그 의사결정할 때 전부 주민투표, 소유자 투표로 해야 되거든요. 운영진이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소유자들이 다 찬반을 물어서야 되기 때문에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하셔가지고 저희가 선거를 뭐를 여쭤보면 찬반을 여기다 이제 표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빨리 진행이 되고요. 저희가 조합원이 아파트가 4,390이고 상가가 470개에서 실제로 상가 쪼개기까지 치면 5,00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안 하면 저희가 불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미더기 세대가 지금 한 12, 3% 있습니다. 87%니까 13% 되겠죠. 그분들이 이제 뭐 막연히 반대하는 분도 있고 잘 몰라서 안 하시는 분도 의외로 많더라고요. 해외에 가 계시거나 또 여기 세주고 외부에 사는 분들 모르거든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주변에 아시는 분들 계시면 좀 말씀을 하셔가지고 좀 동의서를 낼 수 있도록 좀 많이 말씀을 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자원봉사자도 많이 필요하니까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유튜브나 그다음에 뭐 뉴스나 경쟁단지에서 되게 역적으로 흘립니다. 왜냐하면 양지마을은 지붕이 복잡하기 때문에 안 될 거다. 뭐 재건축 절대로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해요. 그다음에 뭐 분열된다는 막 소문도 나고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가 양지마을 지금까지 어떻든 간에 5개 단지 상가하고 잘 단합해서 통합적으로 운영해 왔고요. 앞으로도 저희들 길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양지마을은. 양지마을 재건축은요. 통합 재건축 이거 특별법으로 안 하면 아무 방법이 없어요. 여기 영원히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땅을 나눌 수가 없어요. 너무 복잡해서. 그래서 여러분도 그 아시고 항상 저희 그 제주니에서 말씀드린 거 믿어주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카톡방에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분담금 문제입니다. 솔직히 그 분담금 제가 자료를 이렇게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자료를 만들었는데 지금 그 기준 용적률이나 공공기업 비율
그 다음에 입주자, 여기 소유자 여러분이 선호하는 평형, 이럴 때 전혀 지금 안 나와 있어가지고, 사실은 분담금을 산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남시 기준이 발표돼서, 뭐, 기준, 아까 용적률이나 공공기를 얼마 하고 그게 발표가 되면, 저희가 이제 그 추정치를 만들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그게 상당히 계산이 어렵다. 그래서 저희가 금액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도정법보다 훨씬 작을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언론상에 보니까 뭐 희망하시는 게 1, 2억 정도 냈으면 좋겠다는 이제 여론조사 결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제주니에서는 가능하면 그 금액을 낮춰서 아주 2억이나 뭐 그 정도 선에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저희 이제 분당은 또 대형 평수가 많은데요. 대형 평수는 이제 1+1 재건축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평형을 약간 낮춰서 가면 분담금을 거의 안 내고 갈 수가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이제 구체안이 나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요즘에 서울의 재건축 단지에서 뭐 분담금 폭탄 뭐 7억 8억 나와가지고 지금 아주 아우성이거든요. 근데 저희는 특별법을 하면 그럴 일은 없을 것이다. 뭐 신탁사가 거기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에 그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이주비 대출하고 제초한 부담은 지금 뭐 이게 나중에 선거지구 되고 나서 이거 드릴 말씀이라서 이거 이런 게 있다는 것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제일 우리 양재마을의 핫 이슈가 지분 공유입니다. 다음에 지도 넘어가시죠. 보시면요. 양지마을이 순회동이잖아요. 27번지에 보시면 한양 1단지, 한양 2단지, 금호 1단지, 금호 3단지, 금호 주복 5개 단지가 공동소유입니다. 그 다음에 순회동 32번지를 보시면 금호 1, 금호 3, 금호 주복, 청구 주복 공유입니다. 지금 유일하게 36번지만 청구가 단독 소유하고 있고요. 이 땅이 교집합까지 얽혀 있어가지고 땅을 어떻게 나눌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 문제가 이제 외부에서 유튜버들이 양지마을이 재건축이 어렵다 이런 이야기 이런 거 가지고 이제 계속 이야기 하는데요. 저희는 특별법에 의해서 통합 재건축으로 가면 이런 지분이 얽혀 있는, 아마 과거에 등기 공무원들이 아마 일을 하시다가 너무 과로하니까 그냥 덮은 것 같아요. 나누지 않고 이걸 정리를 해줬어야 되거든요, 단지별로. 근데 지금 30몇 년 전 일을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할 거냐. 저희가 변호사한테 물어봤어요. 토지 분할 소송이 토지 분할이 가능하냐 물어보니까 소송 당사자가 5,000명이고요. 이거 20년, 최소 20년, 영원히 안 된다. 비용도 엄청나게 들 거다. 그래서 저희는 이거 비밀이 아닌 비밀인데요. 통합 재건축으로 무조건 통합해서 가야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 저도 좀 나이가 있지만 새 집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을까? 제가 이제 우리 연배 있으신 분들 만나면 항상 여쭤봅니다. 입주가 내 생전에 되는 거냐? 상당히 관심 있죠, 사실은. 근데 저희가 이제 국토부 계획에 따르면 2030년에 입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7년 공사 시작해서 2030년 입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봐서는 빨리 해도 2년에서 4년 정도는 좀 늦춰지지 않을까. 그리고 성남시 가서 모르게 성남시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늦춰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축 후 우리 양지마을 아파트 가격은 어떻게 될까? 저희 분당 내에서 양지마을 입지, 그 다음에 양호한 주거 환경, 양호한 일자리, 학군, 공원 이런 인프라하고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저희가 한 7,000가구, 6,500에서 7,000가구 정도 질 거거든요. 그러면 최고의 커뮤니티를 지하에 깔 수 있습니다. 식당부터 해서 헬스, 모든 것, 수영장,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봐서는 강남 집값의 80에서 90% 가지 않을까. 최근까지 우리 분당의 집값이 강남의 집값의 50%였습니다. 한때 80% 가다 떨어져가지고 50%까지 빠졌는데 다시 저희가 이렇게 재건축을 해서 하이 퀄리티 아파트를 만들면 저희가 봐서는 아파트 값이 강남의 80~90%까지 가지 않을까. 저희 생각입니다. 이건 나중에 봐야 하는데요. 예.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우리 미래를 우리 실현시키고자 하신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저희 간단합니다. 동의를 극대화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5개 단지하고 상가가 있는데요. 각 단지의 이익을 추구하면 결국은 충돌이 생기고 깨집니다. 그래서 서로 양보하고 협업하고 배려해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정말 어렵습니다. 5개 단지 말같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준이 우리 그 임원 회장님 5명 계시고 많은 40몇 명의 그 구성원들이 계시지만 운영진이 계시지만 저희가 열심히 그 양지마을 재건축을 위해서 양보하고 협의하는 자세로 일을 하겠습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그 우리 양지마을을 위해서 만든 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여러분도 모르셨잖아요. 이렇게 집을 넓혀 있는지.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5개 단지가 한 집원에 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아무도 누구한테 책임도 부를 수 없어요. 현실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 길은 오로지 통합으로 특별법에 의한 재건축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가는 길은 결국은 동의를 올려서 95%에서 만점 받는 것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